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조국 전 대표, 이 두 사람의 재헌절 특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방해 공작에 나섰다. 그리고 누군지 지금 이 조국과 이화영의 재헌절 특사를 끊임없이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자, 그 얘기로 두 번째 주제를 꾸며보겠습니다. 가능성 커지는 조국 이화영 재헌절 특사 방해 공작에 나선 검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조국과 이화영이 풀려나면은 지들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 검찰한테는 상관이 있죠. 검찰이 가장 야비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또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온 가족을 나락으로 빠뜨렸던 것이 바로 그 피해자 두 사람이 이 조국과 이화영 아닙니까? 특히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이 진술 조작, 증언 조작, 증거 은닉 이런 것들에 피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는 신진우 부장판사, 이 신진우가 그렇게 이상한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내밀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피해자가 다시 살아나온다면, 특사를 얻어서 살아나오게 된다면 아마 검사고 판사고 이화영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한 명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때문에 가로막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화영을 괴롭히는데 동원됐던 뭐 검사들이라든지 신진우 부장판사 이런 사람 말고도 이 두 사람의 특사, 재헌절 특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제 조국, 이화영 그리고 송영길까지 빠르면 재헌절 특사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사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속 집행 정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단 석방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고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넓은 의미에서 특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조국, 이화영, 송영길 이 세 사람이 재헌절을 기해서 풀려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매우 커져 있다. 라는 것이 제가 어저께 보도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광복절 특사냐 재헌절 특사냐 사실 그게 문제일 정도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재헌절도 과거에 여러 차례 이 특사가 단행됐던 적이 있습니다. 광복절도 물론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재헌절 특사가 있었는데 광복절 특사가 또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해던가요? 5월 달에 부처님 오신 날 특사가 있었고 7월 달에 재헌절 특사, 8월 달에 광복절 특사, 10월경에 추석 특사 이렇게 연이어서 진행된 적도 있습니다. 이 해는요 12월에 크리스마스 특사, 그 다음에 이듬해에 설날 특사까지 특사가 줄줄줄줄 이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헌절에 특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재헌절은 뜻깊은 날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기념 행사를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임명식, 대통령 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정권 인수 기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임식도 제대로 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미뤄졌던 취임식을 여는 게 7월 17일 재헌절입니다. 아주 기쁜 날이죠. 그러니까 이 기쁜 날을 맞이해서 특사가 단행되는 거 한등에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은 조국도 이화영도 광복절이 아니라 제헌절에 풀려날 것이다. 제가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이 좀 기묘한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국과 이화영이 풀려날 가능성이 커진다, 매우 높다라고 했더니 바로 국힘당에서 득달같이 덤벼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재명을 협박하고 있다. 특히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협박을 하고 있다. 석방 안 시켜주면 다 불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했다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죠. 이화영 부지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신은 검찰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이화영이 풀려나야 한다. 나는 억울하다. 이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 이화영이 이재명을 협박했다. 이런 희한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간질이죠. 이간질을 해서 이화영이 특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아주 추잡한 음모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반대를 하면 그냥 반대를 하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이간질까지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화영이 풀려나면, 조국이 풀려나면은 적폐 검찰과 국힘당은 매우 곤란한 입장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화영을 감옥에 그대로 남겨두려는 겁니다. 조국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조국과 이화영이 풀려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정말 든든한 동지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일부에서 우리 민주진영 내에서도 조국 이화영 이 특사와 관련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건 정말 단세포적인 시각입니다. 정권 초기라서 특사를 단행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정권 중기, 정권 말기가 되면 가능한가요? 아니요. 특사는 초기에 하는 겁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못해요. 정권 초기에 부담이 된다? 그럼 정권 중기, 정권 말기 때는 부담 안 돼? 그런 말씀은 정말로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제가 참 이 상황을 보면서 국힘당 쪽에서 저지랄을 떨고 검찰들이 개지랄 떠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해. 그 새끼들 원래 그랬다고. 하지만 우리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걸 보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화영 부지사의 석방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 기사 오늘 갑자기 나온 기사들이에요. 이화영 억울한 옥살이 중 대놓고 사면 요구. 이화영의 제헌절 편지에 정치권 뒤숭숭. 뭐가 뒤숭숭인 거죠? 하네 참. 이게 이제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 그 금요일 날 어제 기사가 그 언론 보도가 나갔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까지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화영이 자신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을 대놓고 사면 요구를 한 것이다. 또는 그것 때문에 정치권이 뒤숭숭하다. 이렇게 왜곡한 보도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나를 사면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하지 그럼 남이 대신해 줍니까? 물론 남이 도와줄 수는 있죠. 하지만 본인이 나 자신이 억울하다, 사면해달라, 복권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게 왜 대놓고 사면 요구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억울한 사람이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정치권이 뒤숭숭해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두 기사는 기본적으로 이화영의 석방을 막기 위한 음모이자 이간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화영 석방을 두고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이견이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그것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이의 분열을 획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려주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뭐 패친이든 뭐 또는 X의 뭐 어떤 그 친구든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요구를 하면 이런 그 이화영이나 조국을 비난하면서 이들을 석방해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리박스쿨 애들이야.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자신을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자라고 포장하면서 그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렸어요. 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점점 과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디지털 신문인가 뭔가 여기에서는 아예 셀프 구제라는 말까지 씁니다. 이화영이 셀프 구제에 나섰다. 아니 그러면 내가 나를 석방해 달라고 그러지. 내가 그럼 남을 석방해 달라고 그래?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셀프 구제 운운하면서 지금 비꼬기 시작하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국힘당은 이화영을 석방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과 공범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된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 자, 이 말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권에 일종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거죠. 이화영을 풀어주지 말라는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정치인 한 명을 석방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시끄러워야 할 일인가요? 네.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국힘당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화영이 풀려나면 매우 불편한 거야. 지금 겨우 검찰 같은 경우는 이화영 때문에 지난해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 박상용 검사인가요?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한테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한테 연어회 파티, 소주 파티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걸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폭로가 돼버렸어. 박상용 그래가지고 뭐 탄핵을 당하네 마네 지금 그 상황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화영이 풀려나게 된다면 한동안 잠잠해져 있던 바로 그 문제,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 협박했다라는 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공개를 해드렸던 각종 자료들,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쓴 기록과 김성태, 이화영이 검찰청에 불려 나온 기록을 딱 맞춰봤더니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화영이 맨 처음에 연어회 파티가 있었다고 지목한 바로 그날에 실제로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회를 사서 들어갔다는 것까지 확인됐잖아요. 이 문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될 겁니다. 유죄 판결 그리고 유죄 확정 판결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의 사건 조작, 증거 은폐, 진술 강요 이런 것들은 쑥 수면 아래로 들어갔는데 이게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검찰은 검찰 개혁이라는 어떻게 보자면 검찰의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이 개혁이 정상적으로만 진행돼도 검찰은 공중분해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가지고 이화영이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외치고 다닌다면 검찰은 무척 곤란한 거죠. 국힘당 같은 경우는 이런 검찰에 이중대잖아요. 솔직히 보면은 지금 검찰이 국힘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검찰의 지시에 따라서 국힘당이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잖아요. 우리나라 현재 최대 야당 조직은 국힘당이 아니라 검찰이에요. 정치 검찰인 거지. 그러니까 국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검찰을 옹호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기사 쓴 놈이 제일 나빠. 기사 쓴 놈이 제일 나빠. 이들은 이화영을 더 감옥에 가둬두어야 되는 거지. 솔직히 검사들의 이런 증거 조작이나 진술 강요, 그리고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하냐? 기자들이 그런 거짓말이나 조작된 증거들을 검증 없이 마구 뱉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까? 놀랍게도요, 우리나라 판사들 기사가 보도가 된 내용이 있죠. 기사 보도가 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은 증거로 다 인정을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조작된 증거를 언론에 배포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대대적으로 되게 되면은 다시
검찰이 조작한 증거의 신빙성이 보태지는 거예요. 검찰하고 기자들하고 편먹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검찰과 정치 언론이 합작을 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을 이끌어왔던 겁니다. 사실 내란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여기에요. 우리가 내란을 진압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내란 진압이 2, 3일만 놓쳐졌더라도 이 적폐 언론들이 뭐라고 떠버렸을지 아찔합니다. 자, 아무튼 이화영의 석방 가능성, 특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국힘당도 그리고 검찰도 완전히 지금 이성을 잃고 설치되는 겁니다. 거기에 부하내동하고 있는 적폐 언론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화영이 정말 셀프 사면을 요구한 건지 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한 건지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사진 자료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 측근을 통해서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읽어보죠.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활짝 연 국민 여러분의 헌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정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악질 검찰을 동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먼지떨이식 주변인 수사, 별건에 별건을 더한 무차별 기소, 협박과 회유를 통한 조작,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작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는 법원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면 정치 검찰의 무도한 행각이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여기에 어느 부분이 협박인가요? 여기에 어느 부분이 셀프 사면을 요구한 걸까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검찰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뭐 셀프 개혁인데. 자, 또 다른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화영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가 함께 올린 그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정치 보복에 의한 고난은 멈춰져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윤석열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 윤석열 사단의 정치 검찰이 동원되었다.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탈탈 털었다. 수백 회의 압수수색과 수만 건의 압수 문건이 있었다. 자, 이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검찰이 어떻게 무도한 짓을 했느냐, 그 내용들을 하나씩 조목조목 밝히는 대목이죠. 자, 사람을 겁박하고 회유하였다. 증거가 나오지 않자 증거를 조작하여 만들기 시작하였다. 회유당한 사람들의 거짓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법원은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 조작된 증거로 이재명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역시 이화영에 대한 얘기, 이화영이 자기 자신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주변, 김용, 정진상 뭐 이런 사람들이 검찰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진실 왜곡. 정작 죄 지은 사람들은 검찰에 협력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고 진실을 말한 사람들은 수년째 감옥에 갇혀 이 시간에도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다. 정치 보복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 쓰거나 있는 것 없는 것 탈탈 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지금도 정치 보복으로 감옥에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원상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은 이화영만 얘기한 게 아니죠. 김용도 얘기하고 있고 정진상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니 풀어달라. 이건 셀프가 아니죠. 이화영 지원자 얘기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검찰로부터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솔직히 저는 여기서 뭔 얘기까지 느꼈냐면, 제가 감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3년 동안 검찰한테 핍박받은 거 생각하면서 와, 정말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제가 지금도 재판을 몇 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는
정말 택도 아닌 거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기묘하게 살짝 비틀어서 한 번 했던 재판을 또 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도 이 정치 검찰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이화영 부지사의 이 글을 보면서 정치 검찰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정치 검찰의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상 회복을 해야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검찰로부터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재판 중단돼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저는 열받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저는요, 지금 검찰 기자단, 그 기자단으로 몇 명이 저를 고소한 사건도 있어요. 지금 재판 중이야. 검찰 기자단이 그냥 했겠어요? 검사들이 쑤셔서 했겠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검찰이 제가 하는 방송을 하나하나 모니터링 해가지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뭐 아주 분해를 하듯이, 하나하나 해부해서 분해를 하듯이 말 문장 하나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또 조합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어거지를 쓰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더라고. 근데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 이걸로. 이거 없어져야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러면 억울하게 당한 재판에서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이화영뿐만 아니라 검찰로부터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 대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봉지욱 기자 마찬가지고요. 이명수 기자 마찬가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셀프입니까? 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여러 사람 중에 이화영이 포함될 뿐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비틀어 놓은 거예요. 정말 나쁜 자들입니다. 참 제가 이 진행 과정을 보면서 정말 분노를 참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경원만 해도 보세요. 나경원이요, 그 딸 입시 문제, 그 성신여대 들어갔다는 딸 있잖아. 그 성신여대 들어간 딸, 그 장애인 전형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신여대 장애인 전형이 나경원 딸 딱 그때만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그 준비를 제대로 안 해와가지고 제때 시험이 진행되지도 못했다, 뭐 그런 얘기들 다 알고 계시죠? 그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오랫동안 제기하고 물고 들었던 사람이 안진걸 소장이거든요. 이 안진걸 소장, 그 나경원한테 소송 당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 나경원은 지 남편이 판사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 사법 권력을 자신의 사적 이익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적폐 아니겠어요? 판사고 검사고 국회의원이고 간에 이런 식으로 적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회복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뭐 잘못됐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저는 이 국힘당의 이런 이간질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화영 부지사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요. 이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 벌써 3년 넘게 감옥에 있어요. 3년이 넘었어. 그 중에 2년은 1심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그 구속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을 채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라고 부릅니다. 그 구속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김성태 풀려났잖아요. 뭐 대장동 사건에서도 이재명을 그렇게 괴롭혔던 유동규, 사실 대장동 사건 비리의 핵심은 유동규예요. 그런데 유동규는 풀려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김용 감옥에 있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자, 이런 사람들이 풀려나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뭐 셀프니 협박이니 이렇게 베베 꼬아야 되겠어요? 석방해주면 뭐 공범이라고?
그러면 김용 석방해주면은 이재명도 공범이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 구조, 이런 억지 구조를 적폐 검찰과 적폐 정치인과 적폐 언론인들이 합작으로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설칠수록 우리는 이화영, 조국, 송영길 이런 사람들을 석방해야 된다고 함께 입을 모아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부에서 참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건지, 참. 진짜 열받죠. 자, 다행히 시민단체 측에서, 이 재헌절 특사가 필요하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이화영 부지사 SNS에도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화영, 김기현이니 나경원이니 이런 새끼들이 갑자기 이화영이 이재명을 협박하기 시작했다라는 식의 이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명백한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화영 부지사의 글을 2개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여기 어디에 협박이 있어요? 어디에 협박이 있습니까? 그런데 김기현하고 나경원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화영이가 석방 안 해주면 내가 진실을 불어버리겠다라고 이재명을 협박했다. 요렇게 떠버리고 다녀요. 이거는 가짜 뉴스. 진짜 완전히 말 그대로 선동 아닙니까? 이거 협잡질이잖아.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적폐들이 이렇게 놀래 자빠져 가지고 하나로 뭉쳐 가지고 이렇게 막고 반대하는 거면 우리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 거잖아. 적폐한테 그만큼 손해가 있으니까 걔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쟤들이 손해라면은 우리한테는 이익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는 오히려 더 이화영을 사면해라. 조국을 사면해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일부에서 나경원이나 김기현이나 이 사람들의 가짜 뉴스에 맥락을 같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한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국민적인 합의나 이런 거를 볼 때 시기상조다. 그리고 너무 나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전현희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취임 초기라서 아직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현희 의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전현희 의원도 사실 이 검찰의 억지 기소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뻔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정권 초기라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참 얘기하면서 실망을 했습니다.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정권 초기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또 김영진 의원에 대해서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이른바 7인회 소속이라고 하잖아요. 이재명과 가장 가까운 7명. 그 중에 김영진 의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김영진을 친명의 대명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김영진 의원이 친명 아니에요. 그 양반 그렇게 친명 아니야. 솔직히 친명보다 친명 아닌 쪽에 더 많은 방점을 뒀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김영진 의원을 친명이라고 분류하는 것에 반대해요. 요새는 개나 소나 다 친명이라 그러는데 중앙대 출신이라고 다 친명 아닙니다. 에? 그럴 수도 없고요.
중앙대 출신이라고 친명이면은 권성동도 친명이게, 중앙대 출신이라고 친명이면은 죽은 장제원도 친명입니까? 아니잖아요. 김영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여기서 친명 반명을 떠나서 김영진 의원한테 꼭 부탁하고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중앙대 총학생회장 했죠. 제가 아마 대학 들어가던 해 그때 그 무렵에 총학생회장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앙대를 다른 말로 의혈이라고 부릅니다. 중앙대 교정 한가운데 의혈탑이라는 탑도 있어요. 4.19 때 순국하신 선배들을 기념하는 탑입니다. 거기서 따와서 의혈중앙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김영진 의원, 학교 선배인 김영진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 의혈중앙이 동지들을 감옥에 버려두고 동지들이 그 감옥에 버려져 있는 동지들한테 야, 니들 좀 더 기다려. 아직 정권 초기니까 못 꺼내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의혈중앙이 동지를 감옥에 보내놓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단 하루라도 먼저 동지들 석방시키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려고 화염병 들었고 그러려고 파출소 때려 부시고 경찰서 쳐들어가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딴 소리를 합니까? 초심을 잃었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정말 저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권 초기라서 안 된다고요? 너무 나갔다고요? 조국 대표가 언제 감옥에 갔습니까? 12월 12일이에요. 윤석열이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열흘 만에 조국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는요, 12월 12일은 윤석열이 아직 탄핵 결정이 안 됐을 때예요. 윤석열은 살아있는데 조국은 감옥에 갔단 말이야. 왜 그랬겠어요? 왜 하필 그날? 조이대는 왜 하필 그날 조국 대표에게 확정 판결을 내렸을까요? 예. 조희대는요, 조국을 감옥에 집어넣음으로써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우려고 했던 겁니다. 내란 세력 윤석열을 향해 들끓고 있는 시민들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을 그 방법으로 조국을 감옥에 넣었던 거예요.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윤석열을 때려잡고 내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조국만큼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화영 확정 판결 언제 났습니까? 5월 1일 났죠. 예. 6월 5일 날 났죠. 이화영 확정 판결 6월 5일 날 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한 바로 그 다음 날 이화영이 유죄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뭡니까? 조희대는 이재명 정권의 출범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이화영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그만큼 이재명 정권에는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권 초기라서 안 된다고요? 정권 초기니까 해야지. 이재명한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사람, 이화영, 조국 말고 그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김영진 의원한테 정말 실망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상한 발언을 할 때 그때도 참았지만 이번에는 못 참겠네요. 언제 의혈중앙이 동지를 감옥에다 버려뒀습니까? 그러고 밤에 잠이 옵니까? 그런 생각으로 통합상회장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정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짜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나 본인이 잡혀 있을 때 우리 이번에 총학생회 이번에 새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김영진 선배 석방운동 뒤로 미루자. 그랬어 봐. 김영진 의원 당신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진짜 그러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 그러고 있어. 총학생회장 김영진이 감옥에 가 있는데 그 뒤를 이을 총학생회장이 출범해가지고 우리 총학생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김영진 석방운동을 또 하니? 야, 조금 이따가 하자. 그랬다고 생각해봐. 당신은 배신감 안 느끼겠어요? 그 인간이 그러는 거 아니야? 언제 의열중앙이 그렇게 살았어? 그따구로 살지 마. 진짜 아우 씨. 아우 정말. 정치를 하면서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고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지. 아유 씨. 자, 또 오늘 핏대 안 올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핏대 올리게 되네요. 자,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